엄마, 매일 밤 엄마가 가져온 별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줬어요. 7년 만에 깨어난 아들의 첫마디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하라고 했던 그 환자가 반딧불이를 미신이라고 비웃던 의료진 앞에서 기적처럼 눈을 뜬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박진호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환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그는 이 환자의 어머니를 병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거든요. 할머니, 반딧불이로 사람이 깨어난다고요? 여기는 병원이지 무당집이 아닙니다. 교사 출신이시라면서요. 과학적 사고를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간호사들은 뒤에서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젊은 의사는 65세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편지를 찾아주신 고마우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첫 차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한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이순자, 65세.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고 그 안에서는 반딧불이 서너 마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수군거립니다. 또 저 할머니네. 매일 아침 저러고 다니시네. 반딧불이를 병에 담아서 어디 가시는 거래? 아들이 식물인간이라던데. 벌써 몇 년째야?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입니다. 버스가 종점인 시립병원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이것은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할머니의 출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출근. 그리고 의학이 포기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이순자는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년째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 교사들과 차를 마시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김민준, 38세. 진주대학교 천문학과 교수. 어릴 때부터 별을 사랑했던 아들은 천문학자가 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자랑이자 보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준이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교사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민준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을 거쳐 교수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7시. 순자는 여전히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평소에 전화를 잘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되십니까? 시립병원 응급실입니다. 김민준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순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들, 아들아.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요?
그럼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순자는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한 달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학교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들의 몸을 닦아주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병원 창밖에 참새가 왔더라. 엄마한테 인사하는 것 같았어. 어제 저녁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내가 없으니 맛이 없더라. 빨리 일어나야 해.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아직 많아. 하지만 민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장기 요양시설로 옮기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깨어날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저축했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집까지 팔면 너는 어디서 살려고 그래? 민준이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려고.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집을 판 돈으로 병원 근처의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4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지만 병원과 가까웠습니다.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별을 사랑했는지. 어릴 때부터 민주는 밤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천문대 견학 갔다 왔어요.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별을 좋아하는구나. 네. 나중에 크면 천문학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비밀을 다 밝혀낼 거예요. 순자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도 별 하나 따다 줄 수 있어? 당연하죠. 엄마한테 제일 예쁜 별 따다 드릴게요. 그때의 약속. 민주는 정말로 천문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우주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별을 따다 주기 전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넌 별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별을 볼 수가 없잖아.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작은 불빛이 날아왔습니다. 반딧불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민준이한테 별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반딧불이라면.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병원 뒤편 산으로 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꺼내 반딧불이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민준의 병실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반딧불이들이 깜빡이며 빛을 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별을 담아왔어. 예쁘지? 내가 어릴 때 약속했잖아. 엄마한테 별을 따다 준다고. 이제 엄마가 너한테 별을 가져다 줄게. 매일매일 가져다 줄게. 그러니까 넌 꼭 깨어나야 해. 알겠지? 물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새벽 반딧불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으로 가서 반딧불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차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첫 차 버스. 순자는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승객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반딧불이에요. 제 아들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드님이 병원에 계세요? 네. 2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승객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계시네. 벌써 몇 년째야? 아들이 깨어날 리가 없는데. 미신 같은 거 믿으시나 봐. 5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니야? 반딧불이로 사람이 깨어나 말이 돼? 순자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에 도착하면 순자는 반딧불이 병을 아들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도 별을 담아왔어. 오늘 별들은 특히 밝더라.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 가을이 오나 봐. 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꼭 들려야 해. 엄마가 매일 여기 있어.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7년. 순자는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딧불이를 잡았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프든, 지치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시립병원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습니다. 박진우, 32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지방 병원에서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부임 첫날, 박진우는 병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각 병실의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301호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명 김민준 38세. 남 진단명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 입원 기간 7년 2개월. 박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7년이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가 환자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박진우 의사입니다. 오늘 부임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우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7년째 의식이 없는 상태네요. 네, 그동안 의식 회복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년간 의식이 없었다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 안에는 반딧불이 몇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반딧불이입니다. 제 아들이 별을 좋아해서 매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별을 좋아한다고 반딧불이를 가져온다고요? 네, 아들이 천문학 교수였어요. 별을 사랑했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환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반딧불이를 가져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01호 환자,
저 할머니가 매일 반딧불이를 가져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몇 년째예요. 몇 년이나? 제가 알기로는 5년은 넘었을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오세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그날 저녁 병원 의료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301호 환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7년간 의식 불명 상태의 환자입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호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매일 반딧불이를 가져와서 환자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반딧불이요?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죠? 보호자가 좀 이상하신가 봐요. 박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입니다. 병상을 오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은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호자에게 현실을 직시시키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선생님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순자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우는 냉정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는 7년간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경우 회복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하지만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반딧불이를 가져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들이 별을 좋아해서. 어머님. 박진우는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반딧불이를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교사 출신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를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순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뭡니까? 미신을 믿으십니까? 미신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어머님. 박진우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7년입니다. 7년간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포기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달라요. 박진우는 서류를 꺼내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계속 입원해 있는 것은 병원 운영에 문제가 됩니다. 요양시설로 전원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시설은 싫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이 깨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박진우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깨어납니까? 이건 병원입니다. 과학의 영역이에요.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뭡니까? 반딧불이로 식물인간이 깨어난다는 겁니까? 박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투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병원이지 무당집이 아닙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우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주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결정하십시오. 요양시설로 전원하시거나 아니면 퇴원하셔야 합니다. 2주요? 네. 이것은 병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순자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항상 존중받고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식한 노인, 미신을 믿는 할머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결국 퇴원 통보 받으셨나 봐. 당연하지. 7년이나 됐는데 반딧불이 가져오는 거 진짜 이상했어.
교사 출신이라던데? 교사 출신이면 뭐해? 현실을 모르시는데. 순자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감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순자는 민준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2주 후에는 여기서 나가야 해. 엄마가 무능해서.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는데 순자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또 반딧불이 가져오셨어요? 네, 그거 치워주세요. 병실에 벌레 놔두면 위생에 안 좋아요. 하지만 할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위생 규칙 지켜주셔야죠. 간호사는 테이블 위에 유리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순자가 말리려 했지만 간호사는 이미 병을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쓸데없는 짓 그만하세요. 환자한테 도움도 안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오늘 별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날 밤, 순자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걸까? 반딧불이를 가져가는 게 정말 미신일까? 민준이는 정말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순자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줘? 의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계속할 거야.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2주 동안 최선을 다할 거야.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어김없이 4시에 일어났습니다. 산으로 가서 반딧불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차 버스를 탔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아직도 저러고 계시네. 곧 퇴원당한다던데? 당연하지. 병원에서 언제까지 둘 수 있겠어. 순자는 모든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병원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박진우는 계속해서 순자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알아보셨습니까? 네. 사실 순자는 요양시설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분위기도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순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할머니, 환자 보호자분들은 면회 시간 지켜주셔야 해요. 저는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지켜주셔야죠.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느 날은 청소하는 직원이 병실에 들어왔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긴 또 뭐야?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유리병 안에 반딧불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할머니, 이거 치워주세요. 청소하기 불편해요.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회진 때마다 순자를 지나치면서 냉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아직도 여기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는 다른 의사들과 함께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지나가자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301호 환자, 언제 퇴원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통보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병상 정말 오래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보호자가 좀 이상해요. 매일 반딧불이를 가져온다니까요. 반딧불이요?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죠? 글쎄요. 교사 출신이라던데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참아야 해. 민준이를 위해. 참아야 해. 그날 저녁,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금요일까지만 여기 있을 수 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날까지 반딧불이를 가져올 거야. 엄마가 너한테 별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넌 제발 깨어나줘. 순자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금요일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순자는 어김없이 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반딧불이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헤매고 다녔지만 겨우 2~3마리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첫 차 버스를 타야 하는데. 하지만 반딧불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자는 몇 마리만 잡아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을 때 한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 버스 타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병원입니다. 아프세요? 아니요, 제 아들이. 아, 그러시구나. 아드님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네. 승객은 순자의 손에 든 유리병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반딧불이입니다. 반딧불이요. 왜 가져가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별을 좋아해서요. 대신 가져다 주는 겁니다. 승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어머니시네요. 아드님이 분명 느끼실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병실로 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딧불이 병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별이 적네. 미안해. 하지만 이 별들도 너를 위해 반짝이고 있어. 엄마랑 같이. 너를 위해서. 목요일 새벽, 순자는 더 일찍 산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꼭 많이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하지만 반딧불이는 여전히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산속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발이 아팠고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5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첫 차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가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까지입니다. 준비 다 하셨죠? 네. 요양시설은 알아보셨습니까? 아직.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정오까지 퇴원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박진우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일이 마지막이야. 내일까지만 여기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엔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제발 깨어나줘.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순자는 아들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산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최대한 많은 반딧불이를 잡고 싶었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준아, 하늘에 별이 정말 많구나. 내가 보고 싶어 하던 별들이야. 엄마는 이 별들을 내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반딧불이라도 가져다 주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꼭 많이 잡아갈게. 순자는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반딧불이가 몇 마리 보였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잡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차 버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유리병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반딧불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마리 정도 되었습니다. 첫 차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따라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객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버스를 타는 날이구나.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탔던 이 버스를 내일부터는 탈 수 없겠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딧불이 병을 민준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반딧불이가 유리병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우주를 담아왔어. 오늘은 별이 많지? 엄마가 너를 위해 많이 잡아왔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엄마가 첫차 버스를 탈 수 없어. 여기도 떠나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계속 여기 둘 수가 없어. 하지만 민준아, 엄마는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어디를 가든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순자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박진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오가 지났습니다. 퇴원 준비하셔야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짐은 많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오늘 저녁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냉정하게 대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곧 떠나야 해.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아, 넌 기억할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천문대에 갔던 날. 그날 너는 정말 신이 나 있었어.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했지. 엄마, 나 천문학자가 될 거예요. 우주의 비밀을 다 밝혀낼 거예요. 엄마는 웃으면서 물었어. 그럼 엄마한테도 별 하나 따다 줄 수 있어? 너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 당연하죠. 엄마한테 제일 예쁜 별 따다 드릴게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천문학자가 되었어.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우주를 가르쳤지.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별을 따다 주기 전에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어. 그럼 엄마가 너한테 별을 보여줘야겠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별을. 그래서 엄마는 7년 동안 매일 반딧불이를 잡아왔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지치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 사람들은 엄마를 비웃었어. 의사들도 무시했고. 하지만 엄마는 괜찮았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순자는 유리병을 들어 민준의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반딧불이들이 깜빡이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봐. 오늘 별이 정말 많지? 엄마가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우주를 담아왔어. 이제 엄마는 떠나야 해. 하지만 민준아, 기억해.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야.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엄마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손에 쥐어진 민준의 손. 그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뭐지? 다시 한번 민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2555일 만에 민준의 눈이 떠졌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순자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깨어났구나. 깨어났어. 민준은 천천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네,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매일 밤, 민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별들이, 뭐라고? 길을 잃지 않게 해줬어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민준아, 내가 알고 있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별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엄마가 유일한 빛이었어요. 순자는 폭풍처럼 울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그때 병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일로 복도를 지나가다가 순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간호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간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침대 위에 환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기, 환자가. 간호사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선생님, 301호 환자가 깨어났어요.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진우도 뛰어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제 말이 들리십니까? 민준은 천천히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들려요. 이름이 뭐죠? 김민준. 지금 몇 살이죠? 38.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병원. 이요. 박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박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간 의식이 없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의학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별을 가져왔어요. 그 별들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박진우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반딧불이가 든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딧불이로 사람이 깨어나요? 미신을 믿으십니까? 교사 출신이시라면서요? 과학적 사고를 배우지 않으셨나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고개를 들어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의학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사랑이, 의학이 포기한 것을 이뤄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반딧불이가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7년이나 됐는데 민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들렸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작은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 불빛들이 점점 밝아졌어요. 엄마가 가져온 별들, 그 별들이 저를 현실로 이끌었어요. 민주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7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가 제 등대였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쥐고 울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박진우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로서 15년. 그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사랑이 의학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그날 저녁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7년간 식물인간이었던 환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301호 병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병원장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7년 만에 깨어났다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병원장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환자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7년 만에 깨어나셨으니 당연합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병원장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위해 7년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병원장은 박진우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 퇴원 통보는 철회하시오. 그리고 환자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혼수 상태, 식물인간, 의식 회복에 관한 부분을. 하지만 어디에도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의학보다 강할 수 있구나. 박진우는 처음으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찾아왔습니다. 7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으니 근육이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천천히 재활하시면 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활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들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민준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엄마,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7년 만에 깨어났잖아. 걷는 것쯤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민주는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침대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회복하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7년간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박진우는 매일 민준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순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박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의사로서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의학적으로 판단하신 거고요. 저도 이해합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반딧불이를 비웃었고 어머님의 사랑을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오만했습니다.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시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걸 아셨으면 됐어요. 박진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나자 민주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7년 만에 햇빛을 느꼈습니다. 엄마, 햇빛이 따뜻해요. 그래, 민준아. 따뜻하지?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7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정원의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엄마가 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첫 차 버스 소리도 들렸어요. 순자는 놀라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걸 들었어? 네. 매일 새벽 5시쯤 되면 버스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엄마가 곧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오시면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반딧불이, 그게 제게는 정말 별처럼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그래, 엄마의 별이 너를 데려온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민주는 보조 기구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걷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걷고 있어. 정말 걷고 있어.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의료진들도 감동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년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박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달째, 민주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환자분의 회복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퇴원이요? 네. 물론 통원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후, 그 소식을 듣고 병원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민준을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박진우도 참석했습니다. 병실에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민준 씨, 축하드려요. 퇴원 축하합니다. 민준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오만했습니다. 의학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어머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제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의학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7년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박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어요. 제 아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 덕분입니다. 민주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7년 동안 매일 반딧불이를 가져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 작은 별들이 제게는 우주였어요. 엄마가 제 등대였어요. 순자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돌아와 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순자는 민준과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7년 만에 진짜 별을 보았습니다. 와, 별이 정말 많네요. 그래, 민준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별들이야. 민준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별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내가 평생 공부했던 그 별들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천문학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천문학 교수였잖아. 하지만 7년이나 비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7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시간 동안 너는 엄마와 함께 별을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민준은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퇴원 당일, 민준은 병원 복도를 걸어서 나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민준 씨, 건강하세요. 어머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순자와 민준은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았나요? 그래, 민준아. 세상은 아름다워.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첫차 버스를 탈 필요가 없구나. 하지만 그 7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민준이가 돌아왔으니까.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때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간 매일 섰던 그 자리.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가끔 어지럽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전 재산을 병원비로 쓴 후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매일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문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7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대학에 연락해볼까 해요. 대학에? 무슨 일로? 다시 가르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별에 대해.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아직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민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7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일을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민준은 대학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습니다. 민준 교수님, 정말 민준 교수님이세요? 네, 저예요.
교수님이 깨어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정말 목소리를 들으니 믿기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물론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회복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논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 1회 한 과목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첫 강의 날, 민주는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년 만입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7년간 식물인간이었다가 깨어난 교수.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교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7년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7년 동안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별빛. 제 어머니가 매일 가져다 준 작은 별빛들. 그 빛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천문학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별은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주는 그날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민준아?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제가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다행이다. 엄마도 기뻐. 민주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많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의 강의는 단순히 천문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민준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혼수 상태에서 어떻게 깨어나셨어요?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요? 네. 어머니는 7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벽 첫차 버스를 타고 병원에 오셨고 반딧불이를 잡아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으셨어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저를 깨웠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과학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생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7년 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요. 학생들이 정말 감동했어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민주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약속할게요. 약속, 무슨. 엄마한테 별 따다 드리기로 했잖아요. 어릴 때,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어릴 때 한 말이잖아.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엄마한테 별을 드릴 거예요. 제가 발견한 새로운 별에 엄마 이름을 붙일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엄마. 꼭 할 거예요. 엄마가 7년 동안 제게 별을 가져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진짜 별을 드릴 차례예요.
순자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정규 교수로 복직하여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예전처럼 교사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대신 근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순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천문대 가실래요? 천문대? 네,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에요. 좋아, 가자. 주말,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천문대로 향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천문대였습니다. 밤이 되자 민주는 망원경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리 와보세요.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보실 수 있어요. 순자는 망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와, 별이 정말 크게 보이네. 그렇죠. 아름답죠? 응, 정말 아름답다. 민주는 엄마 옆에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별들을 보세요. 수억 년 전에 빛을 내기 시작한 별들이에요.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딧불이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엄마가 보내준 그 빛이 시간을 넘어서 저에게 도달했어요. 민주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순자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별자리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최근에 발견한 작은 별이에요. 아직 공식적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는 한 별을 가리켰습니다. 이 별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이름?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순자.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이름이요. 이 별의 이름을 이순자로 붙이려고 해요. 민준아, 그런 걸 어떻게? 엄마가 제게 7년 동안 별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진짜 별을 드릴 차례예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주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와 주셔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이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몇 달 후, 민준의 발견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이순자로 명명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7년간 식물인간이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김민준 교수가 새로운 별을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별에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붙였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간병했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순자와 민준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 의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 박진우입니다. 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별 발견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의료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과 어머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의료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과 순자는 시립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병원 강당에는 의료진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김민준 교수님과 어머님 이순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1년 전, 저는 이 병원에서 7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났습니다. 민주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매일 새벽 첫차 버스를 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반딧불이를 잡아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의료진들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빛들이 저를 깨웠습니다. 민주는 의료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의학 지식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때로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믿음, 희망.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의학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단순히 의학적 데이터만 보지 마세요. 환자의 가족을 볼 때 그들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미신을 믿는다고 비웃지 마세요. 때로는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민주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의사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환자 가족들을 대할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날 순자와 민주는 예전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301호, 7년을 보낸 그 방. 지금은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잠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로 갔습니다. 이 창문으로 엄마가 가져온 반딧불이를 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7년을 보냈구나. 하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엄마.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민주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응, 가자.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7년의 시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천문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학회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별은 천문학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별의 발견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좋아요. 순자는 아이들에게 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천문학 교수예요. 우와, 정말요? 응. 그리고 할머니 이름이 붙은 별도 있어. 진짜요? 대박.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국제 천문학 학회가 있어요. 그래? 어디서? 프랑스 파리에서요. 파리, 멀구나.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나도? 네. 제가 발표할 때 엄마가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천문학을 모르는데. 민주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천문학을 몰라도 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세요. 7년 동안 매일 별을 잡아 오셨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아, 같이 가요, 엄마. 우리 함께 세계를 보러 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한 달 후, 두 사람은 파리로 향했습니다. 민준에게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순자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게 구름이구나. 네, 엄마. 우리가 구름 위를 날고 있어요.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파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학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천문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객석에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야. 7년 전에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학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자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순자 별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년간의 혼수 상태, 어머니의 헌신, 매일 가져온 반딧불이, 그리고 기적 같은 회복. 학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별에 어머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민주는 객석의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순자는 당황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순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 7년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당신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군요.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에펠탑을 보러 갔습니다. 밤하늘에 우뚝 선 에펠탑,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죠. 엄마? 파리의 야경이 유명해요. 두 사람은 에펠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위를 보세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이순자 별이에요. 정말? 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엄마의 별이.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한테 별을 선물해줘서. 민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먼저 저한테 별을 주셨잖아요. 7년 동안 매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에펠탑 아래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모성애였습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도 꺾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의학이 포기한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되어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새벽 5시 어디선가 첫 차 버스가 출발합니다. 더 이상 반딧불이 병을 든 할머니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는 여전히 달립니다. 누군가의 간절함을 싣고, 누군가의 희망을 싣고, 그리고 밤하늘 어딘가에서는 이순자라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7년간 깜빡였던 반딧불이의 빛처럼 영원히